안녕하세요. 법원 경매 박사 류금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원 경매 입문자 혹은 초보자가 알아두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법원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매우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경매 초보자가 혹은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입문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투기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투기꾼과 투자자는 한 끗 차이긴 하겠지만 안전하게 장기간 오래 멀리 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업으로 삼으셔도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투자자가 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법원 경매는 재미있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걸 꼭 내가 낙찰을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로 낙찰을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투자자에 대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고가의 낙찰을 받아서 그 고가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이익분을 얹어서 매매를 한다면 과연 금세 여러분의 투자 이익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물론 팔리긴 하겠지만 기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부동산은 목돈이 묶여버리면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임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 법원 경매는 물건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법원 집행관님들께서 전부 다 발굴을 해주시고 혹은 채권자들께서 법원에 접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물건은 새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경매는 재미있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 경매를 입찰에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입찰을 해서 등기를 치고 매매를 할 때 어떠한 이익분까지 계산을 먼저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하는 시점부터 매매하는 시점까지 내가 기간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 기간 중에 타이밍이 어느 정도 오면 이 금액 정도 붙여서 매매를 해서 이 정도에 해서 양도소득세를 이만큼 줄이고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계획성인 부분을 처음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경매의 시작과 그리고 끝은 모두 다 내가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되게 네 번째로는 뭐겠어요? 내가 도대체 법원 경매의 물건 중에 어떤 걸 공략할 거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살 주택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혹은 공장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특수한 물건,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분경매, 부실채권 NPL 돈 벌 수 있는 법원 경매에 빗대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적인 건 되게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거기서 어떠한 걸 공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 없이 여러분들께서 입찰에 참여하시고 이거 한번 해봐서 운 좋게 뭐가 됐어. 그래서 이익을 취해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돼버리면 경매는 이렇다 저렇다 이러한 부분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걸 오랫동안 업으로 하시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혹은 교수님들께서도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고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따로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매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내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표시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5번째로 드리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숙제로 많이 내드리는데요. 철저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신지를 제가 먼저 여쭤보는데 대부분 투자 원칙이 없으십니다. 저 역시도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가르쳐드리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길라잡이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배우러 왔는데 투자 원칙을 나보러 만들라고? 그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기준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에서 되는 물건들이면 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요거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해서 이걸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 물건의 상당 부분의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저도 길라잡이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 원칙과 혹은 제가 보는 눈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인중개 사무실을 왜 가시겠어요? 임장활동 가서 왜 하시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자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아파트가 나왔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법원 경매를 접하셔서 큰 수익도 만들어 보시고 작은 수익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먹을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수익에 대해서 많이 올리시려면 그만큼 나도 돈을 써야겠지만 내가 먹을 양을 정해놓고 들어가시고 매번 그 양에 대해서 못 미치거나 혹은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게 안 됐을 때 그런 노하우들이 경험이 쌓이시면 법원 경매로 돈 버시는 일은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법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유튜브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